방송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마이크 나도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대면서 이야기해야겠다. 목소리가. 네, 알겠습니다. 봅시다. 여기 뜨는 거 보니까 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천안상가 가보았습니다. 천안산 가면 불당동인가? 수지 천안님. 이거 제 상가 투자해 놓은 거. 이마트 들어선 거. 예예. 1층 편의점 들어오신 거요? 거기 가서 봤다. 네네. 이거 팔았는데. 팔았습니다. 수지 천안님. 얼마 전에 계약금 받고 계약서 썼습니다. 얼마 만에 파신 거예요? 2년 6개월 정도? 그럼 딱 이제 일반 과세로 파셨네요. 법인으로 샀기 때문에. 그럼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약간 뿌옇게 나. 이게 자동 초점을 자기가 알아서 맞춰준다고 하면서 뿌얘지더라고. 그래서 이 기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보자. 응? 보자. 리치엘님 들어오셨네. 요게 괜찮은 게 어딨지? 제가 가져왔는데. 됐습니다. 이제. 네, 됐습니다. 괜찮은 걸 내가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이상하네. 4층에 가져갔나? 아닌데? 이상하다. 내가 여기 괜찮은 걸 가와서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이상한 게 꽂혀 있대. 초점이 예. 예, 맞습니다. 열연펠 드럼님도 오셨어요. 자, 이게 7시네. 7시면은 이 아프리카 TV에서 네. 그게 뜬대요. 이렇게 실시간 하디슈. 네네. 그래서 오늘 메인을 설정해서 네.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되네. 썸네일을 내가 일부러 만들었는데 아프리카 유튜브는 내가 자주 그걸 이용해서 할 줄 알거든요. 네네. 근데 아프리카 TV는 저기 생방송을 거의 안 했어요. 한 이제 3주째. 네네. 이제 아프리카 담당자가 오셔서 네. 부동산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실시간 아까 이렇게 하디슈로 띄워주면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첫째 날은 한 50명 정도, 40명 많이 오시더라고요.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하디슈를 보고 네네. 막 들어오는데 파랑론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고 또 하는 것도 있었고 네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시 2분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름을 지었어요. 나는 신탁공매로 월 2천만 원 받는다. 신탁공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공매 중에 신탁. 신탁공매도 있고 공매가 세금 때문에 경매하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신탁공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유보 공매도 있고 다양한 공매들이 유보? 네. 유보지. 네. 유보지에 대해서 공매로. 네,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신탁 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왜 신탁을 주로 했죠?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원에 가야 되고 뭐 연차 쓰고 이런 문제가 좀 생겼는데 현장에 가서 입찰을 해야 되니까. 네네. 사실 경매도 인터넷 경매, 그러니까 인터넷 입찰을 추진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매하는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겠죠. 공매가 네. 공매하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 뭐 모르겠지만 예. 어쨌거나 경매하는 거 경매 계장, 네. 경매 집행관 이분들이 법원에서 15년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직으로 오신다 하거든요. 아, 내가 옛날에 채권 관리를 오래 해가지고 예. 집행을 다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경매 계장도 한번 해보려고 내가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네네.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인터넷으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었어요. 아, 그건 일단 몰랐습니다.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경매는 입찰할 때 현장에 가야 되고, 예. 공매는 온비드로 입찰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고, 게다가 경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문제점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뭐 이제 한 달 뒤에 했다가 또 한 달 뒤에 또 밀리기도 하고 또 밀리기도 하는데 유찰이 예. 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공매는 연기되는 게 없어요? 연기되는 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날짜가 정확하게 딱 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만일 진행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연기되거나 하면 못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인터넷이니까 예, 그 날짜를 제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경매는 현장 갔는데 연장됐다. 예, 이런 경우도 있어. 네, 가끔 생깁니다. 특히 뭐 이제 경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제가 뭐 돈이 엄청 많은 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상가를 마음에 드는 상가를 여러 개 하면 동시에 하면 좋은데 이제 마음에 드는 건 많은데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개를 보통 이제 관심 갖고 하게 되는데 이제 공매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분양권을 투자하게 했는데 한 개 팔아도 돈이 뭐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걸로 이제 날짜 대비 투자할 수 있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투자자가 보통 돈을 일정한 금액을 놔두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좋은 게 보이면 또 분양권을 투자해버린다든가 다양하게 투자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보다는 저는 공매 그 중에서도 이제 신탁 공매가 저는 맞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 돈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나요? 경매나 공매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저는 날짜가 더 중요시 여겼던데 분양권 한 개 팔면 언제 돈이 들어오고 언제 돈이 나가고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니까 공매는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경매는 갑자기 준비됐다가 뭐 한 달 뒤에 유찰됐는데 그 사이에 뭐 또 좋은 물건이 생겨서 제가 딴 거 투자해버리면 이걸 알고 있다가도 못 갖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경매보다는 공매 쪽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 중에서도 신탁 공매도 있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세금 안 내서 공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어떤 공매 있다? 유보 공매도 있고 유보지, 유보 경매 또 뭐 그다음에 수협이라 그런데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뭐 일반 공매. 일반 맞습니다. 저기 수협이냐 신협이나 자산 공매. 맞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공매하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걸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매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뭐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근데 보통 온비드에 의뢰를 많이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공매를 온비드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은 없죠? 예,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일반 매매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매매로 팔아도 되는. 자, 오늘 저 드런님도 오셨는데 우리 드런님이 내 아프리카 TV 회장님이야. 드런님 회장님. 그만큼 많이 보셨고 그다음 뭐 슈퍼챗인가 뭔가 이거 많이 써준 사람이 한 명이 긴데 자 여기 한번 보여줍시다. 재미로 여기 사람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화면만 이렇게 드럼님 마우스만 보이나 또 이거는 지호님 2등 행복살 BRS는 누군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저기 나는 신탁 공매로 월 2천만 원 받는다는 분을 오늘 모셨는데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전업하면 참 좋겠는데 아직 직장인이다 보니까 공개하기 조금 꺼려지는 게 혹시 목소리를 알아보고 목소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음성 변조 해드릴까요? 아니 뭐 음성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직장인님 관계로 얼굴을 오픈하지 못하는 원래 이제 제가 얼굴
감사합니다. 얼굴 오픈 못하는 사람 가면 쓰고도 출연시키고 많이 그랬는데 갑자기 가면을 찾으니까 없어. 가면 한 10개 사놨는데 이렇게 황금 가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내가 사놨는데 오늘 갑자기 없어가지고 아기곰님 같은 느낌 될 것 같습니다. 아기곰님 정도의 아기곰님을 왜 마스크를 쓰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럴 것 투자를 같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면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저도 선글라스 끼고 한번 할까? 제가 전에 들은 말로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투자하러 부동산에 가면 그 매도인이 이거 너무 좋은 물건인데 안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일반인들은 잘 몰라봐요. 투자자들은 좀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아기곰님처럼 뉴스에 나오고 많이 하신 분도 일반인도 알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매도자가 알아보는 경우가 아니고 투자자들이 지나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갔었죠. 얼마 전에도 어디 갔었더라? 어디 갔었는데 블로그 댓글에 써 있더라고요. 어디 가셨죠? 뵀습니다. 이렇게. 어디였지? 뭐 기차기관에서 가나? KTX에서 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장 많이 다니시면. 기차에서도 사람들 만나고 또 부동산에서도 사람들 만나고 투자자들끼리 막 만나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프리카 TV의 실시간 하주 이슈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고 오는 경우가. 자, 신탁 공매. 저도 사실은 공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공인인증서도 일반 공인인증서가 안 되고 무슨 공인인증서지? 저기 우체국 가서 떼와야 되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조달청 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달청도 가고 우체국도 가고 맞습니다. 했던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도전을 했는데 나 경매는 좀 해봤는데 공매는 도전만 하고 낙찰 안 받았어요. 경매와 공매의 큰 차이점. 경매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대출 이자를 안 내는 거고 경매는 대출 이자를 뭐 은행에다가 이자를 안 냈다고 생각하면 공매는 이제 세금을 안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걸 일한 게 권리관계. 권리관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경매는 낙찰 받으면 세입자의 명도를 바로 이제 주택인 경우에 상가도 마찬가지죠. 경매는 아까 저기 명도 소송을 안 하고 바로 인도명령 말씀하시죠? 그렇죠. 인도명령을 바로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서 맞습니다. 명도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점. 아직까지 명도는 한 번도 명도 소송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공실인 거 확인해서 했고 저번에 왜 세입자 있는 거 하나 했다고 했는데. 권리금을 받고 이제 나가시게 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드렸던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주택하고 상가하고 틀린 게 주택은 권리금이 없잖아. 그렇죠. 권리금이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없고. 그냥 뭐. 근데 상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협의가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나 권리금 같은 경우는 딱 드러내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임차인이 얼마나 이게 자기의 상가의 가치를 올렸는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낙찰자가 인정을 많이 해주고 하면 훨씬 지금 나가시는 분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매로 나왔다는 것은 이제 경매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상가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위치가 안 좋은 곳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네, 100개가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99개는 보통 안 좋은 게 나오고요. 한 개 정도 괜찮은 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개 좋은 걸 찾아야 돼. 네, 맞습니다. 그 중에 100개 중에 한 개. 한 개 정도를 찾아야. 그 100개 중에 한 개를 네. 또 많은 사람이 경쟁하잖아요. 예, 맞아요. 지금 공매할 때 네. 최고로 많이 입찰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저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신기하게 크게 경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건은 괜찮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뭐 대부분 투자하는 게 아파트고 저는 이제 상가를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상가 투자 중에서도 이제 경매가 아닌 공매고 또 공매에다가 신탁 물건이다 보니까 완전 마이너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게다가 제가 투자했던 게 보통 신도시의 중심 상권, 신도시에 있는 근린 상권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신도시 상권이라고 하면 공실 많고 뭐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경쟁이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 입찰하면 어떻게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출연이나 강의를 안 하셔야 되겠네.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래도 저 지금 상가 말고도 다른 것도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게 하는데 네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의지가 있고 어떻게 하지고자 하는 거 그리고 경험, 용기, 뭐 돈 여러 가지가 박자가 맞아야 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하우를 가르쳐줘도 쉽지가 않은 분야예요. 인정합니다. 스스로 책 읽고 현장 가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있지 않은. 아까 잠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셨더라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목소리 잘 들리나요? 그런데 조금 멀어서 유명 파워블로그의 블로그를 프린트해서 맞습니다. 하루에 몇백 장씩 읽었다. 하루에 최소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프린트하는 종이 인쇄지가 아까워서 또 잘 안 해. 그냥 읽지. 그냥 휴대폰을 휙휙휙 보통 대부분 이렇게 모습 봅니다. 나도 이제 사실 컴퓨터로 보니까 휴대폰이나 프린트를 정말 필요하다 할 때 하지. 정말 이거는 필요한데 할 때 정말 하지. 그리고 또 이거 괜찮네 해서 프린트를 해놔. 50장, 30장. 안 읽어. 맞아요. 그렇죠. 보통 안 읽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계속 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 혹시 그거 말고 다른 노력을 좀 했다? 다른 노력이라고 하면 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읽었고 제가 대부분 책 100권. 책도 많이 읽었고. 내가 보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들은 시작이 책 100권이야.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뭐 지금 옆에 있는 나부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명하신 분의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향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부님이 했던 투자가 내가 똑같이 못하는 건 이유가 성향의 차이도 있고 돈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해보니까 일단 강사님 중에서 나랑 맞는 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 뭐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책이 좋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진짜 많고 어떤 강의가 좋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했던 말 보통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책은 최대한 많이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유명하신 분들이 특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특강이 보통 5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의 특강을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나랑 맞는 분의 정규 강의를 계속 들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책도 이것저것 읽어보고 다 읽고 그 중에서 나하고 맞는 거. 맞습니다. 근데 책과 강의를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로그 있고 그리고 현장 가고 그래서 투자든 사업이든 투자를 해야 돼. 맞아요.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투자를 한 만큼 얻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로그를 프린트해서 쫙 받고 그다음 책을 100권 읽었고 또 임장 같은 경우 되게 많이 갔는데 임장. 제가 이제 직장이다 보니까 임장을 갈 수 있는 날이 보통 보면 뭐 연차를 낸 날이라든지 아니면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제 제가 관심 분야가 상가다 보니까 상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단지가 보통 붙어 있거나 지역이라면 그 지역 안에 딱 있는데 상가는 보통 이제 괜찮은 상권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것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역에 오늘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강남역에 오늘 7시에 강의가 있다고 치면 일단 월차를 낸 다음에 제가 그 이제 물건에서 수원도 갈 거고 그 화성도 갈 거고 서울도 갈 거고 차 끌고 다녔겠네요. 차 끌고 가거나 아니면 너무 멀면 이제 KTX역에서 타서 최대한 가까이 있는 뭐 광명이나 동탄역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쏘카를 해가지고 쏘카가 반납하는 걸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화성에서 빌려가지고 화성이나 동탄에서 빌려가지고 주변에 다 임장을 한 다음에 서울을 가서 반납하고 오고 이렇게 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직장인이 시간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디 놀러 갈까 노는 거 막 이렇게 인터넷으로 엄청 열심히 찾아요. 맞습니다. 데이트할 보통 뭐 목요일 금요일 보통 검색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직장 생활할 때 토요일 일요일 어디 놀러 갈까 이거 엄청 열심히 해. 맞아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주말 휴일날 어디 임장 갈까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거 열심히 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래놓고 열심이 하는데 투자자들 욕하고 불러서도 간다고 자기는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 어디 놀러 갈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월급 적게 준다고 욕하고 보통 대부분 동기들 만나보거나 친구를 만나보면 밤에 퇴근하고 나서 뭐 누워서 TV 본다든가 뭐 티빙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 보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자기 개발해가지고 좀 더 지금 당장은 직장인이라서 월급 소득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애도 크고 와이프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탁 공매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이 비니님 신탁 공매가 뭐예요? 신탁 공매는 공매의 한 종류인데 보통 보면 큰 건설사가 건물을 예를 들어 아파트라 치면 아파트가 지을 때 아파트 그 시공사에다가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이 신탁사라는 걸 중간에 끼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신탁사에 시공사에서 담보를 넘긴 다음에 이 신탁사에 있는 이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탁사가 계속 일정하게 시공사에다가 계속 돈을 지급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통 아파트 말고 큰 상가를 짓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탁사를 끼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 보통 보면 신탁사가 혹시나 분양이 다 안 됐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혹시나 날라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탁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갖고 있다가 이제 이게 분양이 다 되고 정리되면 이제 신탁사는 빠지는데 혹시나 뭐 세금을 체납했다던가 아니면 미분양이 나서 이게 다 정리가 안 되면 신탁사는 이걸 팔아가지고 자기 소득을 갖고 이제 거기서 빠지게 되거든요. 약간 보증보험하고 비슷해요. 맞습니다. 부상품 청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신탁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와 시행자 사이에 보증을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신탁 공매를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또 자세하게 알려줘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앞에 약간 설명을 했는데 늦게 오신 분인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 경공매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그냥 약간 좀 뭐랄까 뜬구름 잡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네이버나 뭐 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또 이렇게 읽어보면
맞습니다. 이해가 되고 네. 그리고 뭐든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있구나, 이렇구나. 또 공부하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100%다 완벽하게 알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충 이런 거다. 네네. 이렇게 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 없어요. 예. 세상 일은 내가 모두 다 알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거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는 부분만 딱 알고 네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네. 좀 고생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팠다. 네. 아무튼 이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치 아팠던 건 아무래도 이제 보통 경공매 제가 이제 아파트 말고 경공매를 보통 많이 했으니까 네. 경공매에서 보통 대부분 떠난 이유가 그 보증금을 떼었을 때,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을 떼었을 때부터 많이 떠나거든요. 뭐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예.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싸게 받은 거죠. 실제 시세보다 비싸게 받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경매 공부를 하는데 보통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빨리 낙찰을 받고 싶어가지고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막 물건이 막 보이니까. 저도 이제 초보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한창 공부를 할 때 아직 전세권 이런 건 대충 보통 보면 아는데 임차권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뭐야, 그때 그 당시 그 물건 자체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물건이었는데 기부등본 안 떼봤어요? 떼봤습니다. 떼봤는데 임차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임차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투자를 했는데 당시 그게 이제 청주 지방에 있는 작은 빌라 같은 거였거든요. 빌라? 예. 빌라도 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통 보면 빌라부터 시작했구나. 네, 경매 공매 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고 일단 빌라, 경험이 아파트 필요하니까 뭐 해봤는데 당시에 임차권 등기를 제대로 못 읽고 너무 시세보다 비싸게 받아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떼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첫 물건이 공매 첫 물건 첫 물건이 그 첫 물건을 떼어가지고 당시에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내 자신이 막 싫어지고 막 공매 치우을까? 뭐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500만 원 떼었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다음 걸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보다 더 벌면 600만 원만 벌면 남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든 투자를 더 해가지고 무조건 500만 원 이상을 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전심리네. 예. 도박할 때 본전심리가 제일 유리한 어떤 위험하다는데. 예. 근데 이제 도박은 아니니까. 투자라는 거는 예. 사업이든 뭐든 실패를 하고 그걸 안 하면은 정말 실패자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도전해서 성공을 하면 그거는 아주 큰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공부로 승화시키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필요한 투자할 때 보면 등기부 등본도 필요하고 토지 계획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이런 게 다 올라오는데 그렇죠. 다 꼼꼼하게 보게 이제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혹시 보고. 공매를 하면은 공매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끼리 네트워크 형성해서 서로 물어보고 공유하고 뭐 이런 것은 좀 했어요? 뭐 당시에 스터디 같은 것도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돈이 관련된 이해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 경쟁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경쟁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잘 됐다가 좀 깨지는 경우도 있었고 스터디가 또 열정이 또 달라서 저는 이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으면 열정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보면 막 답답해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은 신중하게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스터디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유지됐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맞게 하다가 또 이제 또 안 맞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서로의 도움도 주고 서로 이제 왜냐면 이제 보통 스터디 하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니까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스터디도 진짜 인간관계도 같아야 되고 그렇죠. 취미도 같아야 되고 생각도 비슷해야 되고 네네. 그렇고 이제
사실 공매다 보면은 네. 이 공매 물건은 한 물건이잖아요. 예. 그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렇게 하다가 경쟁 심리도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예.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또 그쪽에서 들어오면 그리고 경매는 현장인데 공매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예. 다른 사람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약간 애매모호하는 네. 그런 것도 있겠다. 조금 네 없지 않습니다. 예. 아주 친하지 않는 이상. 예.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아까 이제 계약금 띈 거 말고 예. 권리 분석이라든가 낙찰을 받았는데 예. 좀 골치 아팠다. 아. 근데 희한하게 네. 골치 아픈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법적인 소송도 한번 겪어봤습니다. 어느 투자자는 예. 정말 특수 물건을 많이 해서 맨날 소송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 지분 경매, 무슨 경매, 막 특수 물건만 많이 해가지고 예. 특수 물건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특수 물건은 잘 하지 않고 뭐 지분이나 뭐 법직권, 이런 유치권 이런 거는 잘 하지 않고 그냥 제대로 좋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깔끔해. 네, 맞습니다. 나도 이제 갭 투자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내가 경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 강의할 때 경매 말고 금매. 네. 금매 말고 대세 상승장.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 투자를 했는데 옛날에는 싼 거 경매만 하려고 막 했었으니까 네네. 맨날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보면 깔끔한 게 조금 수익을 덜 보더라도 예. 소송만 하면 힘들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보니까 저도 경험이 있어 해보니까 돈 나가고 시간 나가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고 깔끔한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소송했다는 건 뭐였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아무래도 이게 상가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상가에 독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101호에는 뭐 101호에는 우체국 101호에는 약국만 들어올 수 있고 몇 층에는 뭐만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독점권이 있는 게 있는데 상가는. 네, 근데 제가 받은 게 상층부에 있는 상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7층에 있는 상가를 받았는데 업종 중복 금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당시에 분양사가 약간 분양대금을 약간 사기를 좀 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당시 1층에는 이제 1층에는 1호실은 약국이 들어올 수 있고 6층은 학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분양계약서에. 그래서 6층 소유주분들한테 조금 이제 분양가를 비싸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7층을 받았거든요. 7층을 받았는데 한창 이제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6층에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왜냐면 6층에만 학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6층에서? 예. 6층 연합회? 6층 전체가 예, 전체가? 10명이 네, 한 번에 저한테 걸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이제 영업금지 가처분으로 이제 5천만 원짜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당시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한번 떼었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 떼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뭐 서류도 그렇고 이제 임장도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당시에 관리 사무실에 가서 관리 규약을 뗐는데 관리 규약상에는 그 소송 들어오기 전에 봤었어요, 아니면 예, 들어오고 나서 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네, 그러니까 입찰 하기 전부터 관리 규약까지 다 확인하고 입찰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7층에 이제 학원 이제 임차인을 넣고 임차인께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는데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관리 규약에 보면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 독점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소송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2심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2심까지 가서? 예.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1심에서는 제가 이겼고 그쪽에서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또 제가 이겼습니다. 보통 분양계약서는 그게 써 있거든. 예, 맞아요. 근데 관리규약은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면 분양계약서상에 있는 그 조건을 분양사가 관리규약까지 다 완성을 시켜놓고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상가가 미분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사가 약간 도망간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해보니까. 그래서 도망가면서 경매 날려버리고 도망갔던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분양계약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계약서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규약밖에 없는데 이 두 개가 상충되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규약이 조금 더 상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분양계약서는 보통 써놓거든요. 예. 뭐 여기는 편의점밖에 못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5층에는 학원 들어온다. 예. 6층에는 뭐 들어온다. 예, 이렇게 써 있는데 보통 분양계약서에는. 예. 근데 그게 이제 관리 계약이 이제 명시가 안 돼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사가 끝까지 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관리규약은 누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로 들어온 소유주분들이 다 관리규약을 만들었는데
그 소유주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른 상가에 있는 관리구역을 따와서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점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상가 분양이나 아니면 상가 경매 공매를 들어갈 때는 관리규약을 또 꼭 보자. 네, 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규약 다 봤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몰랐을 거죠. 처음에 몰랐는데 그 상가 투자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당시에 책을 읽어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관리규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게 됐습니다. 관리규약은 관리실에서 잘 주나요? 잘 안 줍니다. 잘 안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아버지 어머니들 보면 아버지 퇴직하시고 관리 사무실에서 맡은 관리소장으로 많이 일하시는데 막 이렇게 음료수나 네, 산업가스 가서 막 읍소를 막 해가지고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 입찰하기 전에. 예, 보기 전에. 꼭 봐야 되겠네. 꼭 봐야 됩니다. 상가는 무조건 관리규약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가가 통상가. 예. 통상가도 있고 이제 구분상가도 있는데. 구분상가. 보통 그렇지. 보면 큰 상가 분양한 거에 네, 뭐 허수들이 나오니까 관리실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 된다. 예, 무조건 봐야 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도 있죠? 아파트에도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관리규약. 예, 있습니다. 그것도 상가 연합회도 있고. 예, 관리실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보여주긴 한데. 복사해 와야 되네요. 복사는 잘 안 해주기도 하고. 사진 찍은 건 아니면 이렇게 눈으로 싹 보고 있다가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해야 돼요. 네. 그 층 것만 보면 되네요. 근데 그 층은 보통 안 나와 있고. 보통 한 100페이지 되고. 네, 두껍긴 두껍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독점권 정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독점권 부분만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일단 소장님께 여쭤보면 소장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이렇게 소장님 혹시 제가 뭐 이렇게 101호 지금 들어올라 하는데 여기 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소장님께서 편의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네, 그 옆에 편의점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보여주십니다. 예. 사실 관리규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도 큰 공부하는 것 같아요.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러문님, 셀러문 세라님. 셀러문 세라님이 누군지 모르겠네. 대구 중앙로 동성로의 영프라자가 그 자리에 뭐 건설하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자리에 오피스텔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다 밀고 이렇게 지금 밀었죠? 예, 밀었습니다. 거기 공매 엄청 나왔거든. 그것도 사놨으면은 이번에 팔아먹을 수도 있었겠네. 네, 근데 웬만하면 테마 상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영프라자처럼. 영프라자가나 CGV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특이하게 이렇게 잘 되는 경우는 가끔 생기긴 한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마 상가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영프라자가 어디 있지? 영프라자 CGV 자, 화면만 해서 어디죠?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중앙로 옆에 있어요? 요거? 아닌데? 요거 아니. 그런 것 같다. 요건 것 같아. 화성에서 화성은 아닌데. 요건 것 같아. 영프라자 이거 분양해서 막 엄청 동성로 파티도 이거 했잖아,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 테마 상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테마 상가 중에 분양 상가들 있잖아요. 거의 실패했죠. 약간 웬만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테마 상가는 보통 보면 되게 작게 잘라놨는데 한 개로는 절대 임차인 못 넣거든요. 다? 뭐 그것도 그렇게. 대구에 그거 뭐 오랫동안 못한 거 있죠. 뭐. 대구에.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진짜 서무시장 옆에 거. 네, 비추하는 것 같습니다. 서무시장 옆에 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거.
베네시우. 이것도 경매 공매 많이 나옵니다. 엄청 나오고. 예, 엄청 나옵니다. 10년 전부터 막 경매 나온 거 사놨는데 예. 아직 개발 안 되고. 네, 이런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한. 예. 이런 거보다도 좋아하는 게 아파트 항아리 상권. 예, 전 항아리 상권 신도시나 이렇게 항아리 상권만 주로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폴리스 들어가면 예, 테크노폴리스의 오른쪽 예를 들면 오른쪽 상권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테크노폴리스도 투자했나요? 테크노폴리스는 투자 안 했습니다. 물건이. 네. 테크노폴리스도 나올 것 같은데? 그 현풍 테크노폴리스 쪽은 안 나오고 현풍 쪽에 경매 공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현풍에. 저는 근데 꼭 상권을 보고 상권 국가산업단지 옆에 거. 예예. 상권을 보고 그 상권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입지에만 들어가거든요. 테크노폴리스도 그러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네. 근데 들어가 보면 봅시다. 이쪽으로 가요. 여기네 여기. 여기에도 여기 보면 항아리 상권이잖아요. 예, 항아리 상권인데 이게 완전 항아리 상권이죠. 예, 근데 여기 아파트 쫙 둘러싸 있고 예. 상업지역 쫙 둘러싸 있는. 근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상권의 넓이가 너무 넓거든요. 너무 크다. 너무 큰.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도 상가가 너무 많으면 경쟁자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옥정 신도시를 갔다 왔거든요. 옥정 신도시. 양주에 있는 옥정 신도시. 예, 멀지.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공매 나온 게 있어요? 예, 거기도 공매 많이 나오거든요. 옥정 신도시도 보면 완전히 항아리 상권이거든요. 여기도 피가 많이 붙었다. 지금 아파트가 예. 힘들죠, 그죠? 네. 옥정 신도시 안 나오나? 밑에 밑에 아파트를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찍으면 옥정 신도시 여기 맞죠? 네. 여기 지울까요? 네. 여기입니다. 요가 메인 상권이거든요. 메인. 예, 여기 딱 지저편도 딱 보면 여기만 빨간색이거든요. 야, 여기 마우스가 왜 안 보이지 또? 자,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걸 켜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항아리 상권. 완전 항아리 상권이거든요. 항아리 상권에 예. 아파트. 네. 아파트 쫙 있고 네. 여기가 이제 메인 상권이거든요. 그리고 네. 보면은 이걸로 이제 지적도로 보면은 보기만 딱 빨간색. 예. 근데 여기도 가보면 이제 아무래도 저층부 1층부는 어차피 가만 놔둬도 다 임차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놔두면 되는데 보통 상층부에 공실이 얼마 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도 가보면 물론 공실이 많이 채워졌는데도 아직도 공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테크노폴리스 쪽도 마찬가지로 세대수 물론 세대수가 엄청 많은데 세대수는 많고 상가나 상권의 규모가 작아야 좋은 건데 여기는 상권의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이 많은 여기는 아파트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적은 건가요? 물론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상권이 좋은데 이거 더 작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요것보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보다 어디 추천하냐면 여기를 추천합니다. 여기 제가 추천한 공동주택? 아니 여기 아니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 제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 여기가 정말 좋고 제가 그 블로그에도 여기를 썼었는데 아파트. 네. 근데 여기가 중심 상권인데 예. 여기는 어디 보면은 이 아파트, 학교, 여기 다 아파트, 공동주택, 다 아파트, 여기 다 아파트, 밑에도 아파트. 이 사람들이 여기보다도 여기 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래서 그 상권에 보면 유흥상권이 있고 근린상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이제 나머지 부모님이다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애를 만약 아들이라면 그건 괜찮은데 딸이라고 친다면 우리 딸을 모텔이나 뭐 노래방이나 안마방이나 이런 데 있는 학원을 보낼 거냐. 이런 유흥시설이 못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예, 여기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는 200m 학교 근데 200m까지는 교통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거의 학원이네. 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왜 관심을 가졌다는 거냐 하면 여기 옆에 보면 이게 나왔던 게 어디가 나왔냐면 한번 봅시다. 제가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쓰면 이제 얼굴 안 보여. 이쪽으로 오세요. 얼굴 안 보여. 요 화면을 이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네. 여기서. 네. 제가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면 요 공개해도 돼요?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살 수 없습니다. 아. 들어가 버려서
여기가 관심이 가졌거든요. 전망 좋네. 네, 코너도. 여기도 보면 신탁 물건들이 다르게 깨끗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신탁사도 이게 아무래도 깨끗하고 좋은 물건에 돈을 많이 빌려주지 대충 아무나 돈을 빌려주지 아무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거 여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 있었던 게 색깔 여기서 어디냐면 여기를 관심 가졌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여기를 왜 관심 학원 충분하게 들어오겠다. 네, 학원도 괜찮은데 여기 어떤 거냐면 이제 다양한 스터디에 나가서 이제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랑 다양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미용실이 보통 옛날에는 10평대 1층 미용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2층, 3층에 대형 미용실이 많이 들어온다고. 예약제로. 그래서 더 해요.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봤던 게 괜찮은 게 로이드밤이라고. 미용실이 있거든. 로이드밤. 로이드밤이라는 미용실이 있는데. 그래요? 그 미용실이 그 외부를 굉장히 예쁘게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로이드밤이라고 해서. 로이드밤 헤어 있네. 이미지를 뭐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 이렇게 보시면 겉에 부분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서 이 임찬을 넣으면 상가 가치가 확 올라가는 이런 임찬이 될 수 있어요. 슈퍼 임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를 딱 봤을 때 물론 로이드밤이 중심 상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건 못 들어올 수 있지만 요런 한 30평대, 30-40평대 대형 괜찮은 이런 미용실을 넣으면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뭐 코로나가 오더라도 머리는 잘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이렇게 경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생각하게 됐습니다. 로이드밤이라고 대구 동성로에 있네. 예, 로이드밤이 여기 다 있는데 로이드밤이 들어오는 특징이 뭐냐면 코너 2층, 3층이 어쩌면 들어옵니다. 코너 2층, 3층 예쁘게 딱 만들어가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요거 찍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이렇게 요런데 지금 설빙 요런데 보면 스타벅스 요런데 코너에 들어오는데 지금 스타벅스 요런 코너에만 딱 들어옵니다. 로이드밤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눈꽃집 딱 바로 위에 여기 있네요. 3층이네. 예, 요렇게 해서 밤에 보면 엄청 예쁘게 꾸며주거든요. 그러면 이 로이드밤이 들어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상가의 가치가 한 2배, 3배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한번 도전을 해봤다. 네, 그래서 여기 도전한 거예요, 아니면 없어진 거예요, 뭐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고민하다가 사실 여기보다 더 좋은 게 발견돼서 이제 여기를 못 하게 됐는데 되게 두고두고 아쉽게 생각했고 지금도 만일 돈이 좀 생긴 상태에서 이게 보통 보면 이게 유찰이 됐기 때문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돈을 모으고 유찰됐어요? 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또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찰되면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8차까지 다 유찰돼 버리면 들어갔다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한 6개월 정도에 새로 나오니까. 6개월 정도 걸려요. 예,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돈 모으면서. 그러면 이게 보고 있습니다. 8차까지 떨어졌다가 안 하고래. 보통 그만큼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거의 투자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치면 97명이 아파트만 하거든요. 97명이 아파트만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한 80%는 또 경매만 하고. 맞아요. 공매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맞습니다. 혹시 내가 신탁 경매라고 신탁회에서 자체에서 공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봤다 했죠. 뭐 그것도 입찰하러 가봤었는데. 가봤어요? 그 입찰 물건에서 가봤었는데 일단은 당시에는 제가 투자금도 적었고 해서 그 낙찰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거 몇 번 갔는데 아파트만 했지 이런 상가는 안 했거든요. 이런 상가도 그런 게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괜찮은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신탁 회사들이 자체 신탁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매 사이트에 의뢰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아직까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체로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덜 되는데 그렇지. 경매로 올린다든가 아니면 공매로 온비드에 올려버리면 전국에도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마치 내 상가를 팔려고 그 광고지에다가 광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법적이나 이런 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팔라는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매 절차를 그렇게. 공매를
일반 법인들도 다 공매를 할 수 있는가? 예, 저도 법인으로 공매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할 수 있는가? 어떤 의뢰를? 만약에 내 물건을 갖다 공매 사이트에 이야기해서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인도 그렇고 예. 개인도. 개인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의뢰를 할 수 있다. 예, 의뢰할 내 수 물건을 있습니다. 예. 공매로 좀 처분해 달라. 네, 할 수 있다. 네. 공매는 거의 뭐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매매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탁 물건은 예. 아까 이야기했던 권리관계, 예. 그다음에 임차인 관계 이런 게 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매로 아파트를 산 적도 있네. 낙찰 받은 적도 있네 그때. 네네. 내가 대구 시내에 네. 낙찰 받은 적도 있어요. 맞아. 진짜, 그리고 아파트 위주로 했었고 예. 상가 위주로는 별로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이런 것만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소곤소곤하니까 말이 안 들린대.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취급주의 요망님이 또 신탁 공매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봐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앞에 거 리바이버스 한번 들어보고 네네. 아니면 네이버에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외롭다. 예, 인생은 외롭죠. 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나 이 공매 대박 냈다. 대박 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물건. 지금 갖고 있는 중에서는 아마 대구에 갖고 있는 게. 대구에. 네, 신월성 쪽에 갖고 있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신월성.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제가 대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관리하기 편하고 게다가 이제 뭐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런 여건들을 다 아는 곳에 갖고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고 또 게다가 거기 싸게 받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에 받았어요? 감정가 대비 60% 받았으니까 60%. 실제 분양가 대비로는 한 40% 50% 사이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분양가 대비 40% 50%. 예. 감정가 대비 얼마요? 감정가 대비 60%. 그러면은 분양가보다 감정가가 더 낮은데? 보통 분양가 가격 올라오는데. 근데 해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보니까 예를 들어 분양가가 한 10억 든다 치면 감정가는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다른 데서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억짜리 투자금? 투자금은 다 이것저것 빼니까 한 600만 원 들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 받아가지고. 예, 보증금 받고 하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안 들었던 것 것 같습니다. 5억짜리를 600만 원에 투자금. 네. 처음에는 물론 이제 한 몇천 들어갔겠죠. 예, 들어가고 다 받아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투자하고 다 받아내고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하고. 예. 이렇게 늘려가는. 네, 하나씩 더 그렇게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물론 많이 올랐을 거고. 지금 현재 좀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아직은 뭐 제가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장 수익은 아니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신월성은 좋잖아요, 그죠? 네, 당장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투자했어요, 법인 투자했어요? 지금 법인 있나요? 법인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아직 법인을 내기도 전이었고 뭐 상가 투자에 대한 경험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했었고 또 개인 자체가 아무래도 법인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해줄 때도 개인은 이제 돌아가시지 않은 이상의 신용이라는 게 있지만 법인은 없애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지금이야 대출 규제 때문에 보통 이제 법인으로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대출 규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도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업자 등록증 내 가지고 사업자 대출했나요? 예,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 내서 그 상가, 네네. 임대 사업자. 처음에 정보통신원으로 내서 그 밑에다가 비주거용 임대 사업으로 해서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예. 사업자 대출을 내주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공매를 처음에 500만 원 띄고 그 다음에 또 도전할 때 일단은 이게 임대가 안 나가면은 어떻게 할까? 손해 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두려움? 이걸 극복하는 방법.
아니면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괜찮은 상권에 있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할 때 어떻게 권유를 드리냐면 아무리 상가는 싸더라도 입지 안 좋거나 상권 안 좋은 데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매를 한다거나 공매를 하더라도 유찰이 막 떨어지면 사람들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가 뭐 2억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요 2억이면 내가 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공매가 8차까지 한다 했어요? 뭐 6차까지 하는 것도 있고 8차까지 가는 것도 있고 뭐 다 이게 물건마다 다릅니다. 예. 그게 물건이 네. 공매하는 사람이 예, 스톱시키는 것 같아. 이 정도 이상은 안 팔겠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스톱시키는 것. 그래서 6차나 8차. 그등 예, 그럴 수 있습니다. 6차까지 떨어지면 몇 프로예요? 보통 10%씩 떨어지니까 60%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40%까지 40%? 예, 그렇게 됩니다. 공매도 보통 지금 25%까지 하나? 경매가? 경매는 20% 또는 30%씩 떨어집니다. 지역마다 또 틀리더라고요. 약간 다릅니다. 예. 20% 30%. 예. 근데 지금 최고 30%까지 있죠. 예, 30%. 두 번만 떨어져요. 60%. 예. 그래서 나는 좋은 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 예. 처음에 500만 원대이고 두 번째 할 때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 두 번째 할 때부터는 상가로 했습니다. 상가로 했어요. 예. 그 물건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 지산으로 했습니다. 지산. 예, 지산을 했습니다. 공매였나 보또? 그건 경매였습니다. 두려움 없었어요? 당시에 그가 한창 제가 지산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 책 읽어봤어요, 지산? 지산책? 지산책 당시에는 제가 당시에는 없었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 노란 책이었는데 아파트형 공장 투자하는 뭐 이런 그런 책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지산 안 하니까. 예. 당시에 제가 한창 끝나고 지산책을 한 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당시에 공부를 되게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지산 강의 듣고 당시에 인테리어 강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강의 듣고 하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산을 다 뒤졌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게 됐습니다. 부산科. 예, 부산科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공부, 현장 가보고, 강의 들어보고, 책 읽어보고, 그러면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네, 맞아요. 사람이 보통 보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 보통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렇죠. 책 같은 경우라든지 강의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은 워낙 일단 1부터 끝까지 다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한번 들어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내가 이거 했다가 그 다음 뭐하지 그 다음 뭐하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 다음에 지산했을 때 또 상가했죠? 예, 그 다음부터 계속 상가했습니다. 지산도 수익형이니까. 그때 그 상가 할 때 두려움이 좀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조금 있었죠? 조금은 없지 않았는데 있었는데 아무래도 투자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일단은 아파트보다 상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 좀 두려움이 생겼고 혹시나 또 떼이면 안 되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다. 예. 이 정도면 내가 손해볼진 않겠다. 네, 맞습니다. 그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네, 모든 투자에는. 네. 그 자신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아까 뭐라 했죠? 공부입니다. 공부. 네, 공부. 그다음에 강의 듣고 뭐 임장 가고 현장 가고. 네. 그리고 부동산도 가보고. 부동산 가봐야죠. 상가 임장 갈 때 부동산 가죠? 근데 제가 지금 유명한 상가로 되게 투자 많이 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보통 보면 이제 서울 경기 쪽에서 보통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보통 보면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 쪽에 이게 상권이 많다 보니까 뭐 이제 뭐 평당 얼마 뭐 이렇게 보통 얼굴 안 나오고 이걸로 계속했네. 잠시만. 얼굴. 오케이. 네. 평당 얼마 뭐 앞면에 얼마 뒷면에 얼마 이렇게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조사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평당 그래서 계산하긴 한데 전세가 얼마 매매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조사를 하시는데 저는 입지 분석. 네, 그러니까 일단은 돈보다는 좋은 상권에 좋은 입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리 좋은 상권에 가더라도 후면 들어가면 아무래도 임차에 넣기 힘들고요. 그렇지. 그다음에 뭐 좋은 것도 비싸게 받아버리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은데 좋고 괜찮고 깨끗한데 보통 제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좋고 괜찮고 깨끗한 데는 경쟁률이 심할 거죠. 예, 근데 이상하게 제가 들어간 데는
희한하게 아무래도 이게 신탁 공매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저번에 이야기할 때 코로나 시절에 예. 막 들어간다든가. 맞습니다. 우리 경매 시절에 그런 거 있거든. 예. 눈 오는 날 입찰하러 가라. 네, 맞습니다. 아무도 잘 안 가니까 현장에 가려면은 네네네. 눈 오고 서울 옛날에 내 기억나요. 옛날에 막 경매하러 갈 때 눈 네. 엄청 올 때 경매하러 일부러 가보고 네네. 막 귀찮고 예. 그런 적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신탁 경매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것도 어렵네. 그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이 안 할 때 좀 네. 더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대구 코로나 터졌을 때 같이 아까 신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그때 이제 매입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터지고 지금도 보면 신월성 쪽에 가보면 상권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정도로 신월성 상권이 되게 발달된 곳인데 여기 뭐 상권이 그 뭐냐 상업 지역이 없네. 예, 그 저기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다 준주거. 그 예. 준주거 지역에는 저기 뭐냐 룸사롱 같은 거 못 들어가죠. 예, 못 들어가고 또 게다가 학교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근처에는 뭐 PC방, 당구장, 노래방, 뭐 모텔, 안마방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교 근처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안전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다니면 엄마가 다니게 되고 엄마 아빠가 다니게 되고 일반 상업지역보다도 준주거나 네. 주거지역 예, 뭐 맞습니다. 약간 이런 상권을 좀 좋아하겠다. 맞습니다. 근린 상권을 좋아합니다. 그린 상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상가를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그쵸. 물론 지금은 이제 금리 상승기니까 제가 당장 팔 생각은 없는데 월세를 받고 있다가 내년부터 금리가 내려가면 팔고 더 좋은 걸로 갈아탈 생각도 있거든요. 뭐 아파트나 이렇게 갈아탈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가를 비싸게 팔려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내 걸 사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내 거에 관심 가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있어 보니까 유흥 상권 같은 경우는 유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고 근린 상가 같은 경우는 워낙 다들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퇴직하셔가지고 나 이거 한 개 상가 임대 받아가지고 월세 받아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부터 젊으신 분들까지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거를 사주실 분들이 유흥 상권에 비해서 근린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은 안 팔 거지만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상업 지역의 상가보다 네. 근린 상권이 잘 팔린다. 네, 그러니까 제가 내놨을 때 관심 가지신 분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다. 예. 물론 유흥만 투자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이 보통 사실 룸사롱이나 노래방, 그다음 이런 거에 세입자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보통 뭐 월세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보통 학원 원장님, 병원 원장님을 좋아하시지. 그렇지. 노래방 사장님, 모텔 사장님은 별로 힘들죠. 안 좋아하십니다. 들어보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힘들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만 한 이유가 제 걸 팔아야 되니까 나중에 팔 때 더 비싸고 좋게 팔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 갖게 됐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 있는 상가. 그리 많지도 않잖아. 네, 많지 않습니다. 요 정도. 요 보니까 학교 있지, 공원 있지, 아파트 있지, 학교 있지, 아파트 있지, 아파트 있는데 상가는 딱 이렇게 맞습니다. 한 6, 7개. 로드뷰로 딱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경쟁력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중심 상권에 보면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하는 사람들도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중심 상업지보다 이런 걸 시행하면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는. 맞습니다. 괜히 땅 비싼 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저거 안 나왔어. 살짝 넓게 나오는 건 좋은 것 같아. 이쪽에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거든요.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이고 여기 보면 주변에 다들 아시지만 여기가 아파트 단지 많고 학군 좋아가지고
여기는 아파트도 상가도 없어요. 예, 여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구월성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오시거든요. 이쪽으로. 소비를 여기서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 다이소가 저기 있네. 네, 있으니까. 그래서 CGV도 있고. 예, 여기 이쪽에 준주거 지역. 예. 준주거 지역에 룸사랑하고 이런 거 못 들어오죠? 그거는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조암초등학교 예를 들면 반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기서부터 200m 이내로는 학원 이게 PC방 이런 게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딱 나오는 데다가 학교만 꺼봐도 학교 끝에서 네 학교 끝에서 200m 안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 못 들어오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한번 이거 보여줘야겠다. 네.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네. 룸사롱이나 이런 것은 상업적만 들어올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겠죠. 예. 준주거 지역은 못 들어오지. 예. 유흥시설. 네. 그래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게 대구에도 이런 게 있지만 전국에 이런 상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 상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신도시 그거 해가지고 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도시 상권에도 보통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는 게 그렇죠. 처음에는 아파트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들 공실이거든요. 상가를 먼저 지으니까. 근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서 상가 싹 채워지거든요. 근데 꼭 무조건 신도시 상권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주변 세대수에 비해서 상권의 규모가 작고 한 대만 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딱 여기 말 그대로 항아리 상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항아리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상업적이 없잖아요. 요리 이제 역세권으로 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역세권보다도 아파트 둘러싸인 이런 게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개발되겠지. 뭐. 개발될 예정입니다. 개발될 예정이니까 또 다른 수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에 상가될 가능성이 높죠. 식당이나 이런 맞습니다. 것들. 여기 개발되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얼마 전에 여기 신월상가 주변에 또 뭐 삼정 에듀포레 같은 것도 지어주니까 아파트를 주변에 계속 지어주니까 이제 그 상가를 이용하실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수요가 늘어나는. 에듀포레가 여기 지금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원래 저기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상가를 갖고 있는 거 하나로 아파트를 지어주니까 또 상가 입주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여기는 희한하게 빠졌네. 학교 부지. 학교 부지예요. 고등학교 부지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상가밖에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원 같은 경우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도와주는.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당장은 매도할 계획은 없지만 뭐 조금 이제 금리 하향으로 내려가고 또 제가 투자할 수성구 이런 데 투자할 게 보이면 하나씩 매각해가지고 수성구에 좋은 뭐 집들 좀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아이템을? 제가 젊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큰 마트 같은 거 하셨기 때문에. 그러셨구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마트 같은 걸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런데 상권에 관심이 많으시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하고 상권을 보러 다녔다고? 뭐 그런 거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부모님인데 손잡고 많이 다녔고. 몇 살 때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늘 부모님께서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저희 부모님이 마트 같은 걸 하고 해서 상권이나 이런 걸 자주. 집 대화도 보통 그런 대화를 많이 했고. 밥상머리 교육을 했네. 상가 투자.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께서 요는 괜찮은데. 편의점 마트에 괜찮은데 후면 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안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뭐 이런 건물은 좋은데 간판 달기 안 좋다.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해요? 지금은 이제 작게 하고 너무 옛날에 크게 했는데. 포항이라 하셨죠. 크게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들님인데 그런 대화를 했는데 대화 잘 안 하더라고요. 임장 잘 안 다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대화를 많이 했더니 상가를 잘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했던. 또 젊을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이제 뭐 닥치지 않고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편의점도 했고 뭐 롯데리아 뭐 아니면 뭐 시장 같은 예, 시장 같은 것도 막 했고 시장에서 뭐 어물전에 가서 뭐 문어도 팔아보고 막 동태도 팔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거 외모하고 다르게. 네, 제가 아르바이트 좀 많이 해봤는데. 아르바이트 많이 해야 돼. 우리 아들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네. 예. 하락해도 하네. 딸내미 하려고 하던데. 네. 내가 뭐 하지 말라 한 것도 있었고 이게 많이 해야 돼 그래. 네,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당시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알바생이니까 보통 오면 손님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 사장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혹시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예. 장사나 사업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장사보다는 사업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쵸? 지금 계속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야, 그렇지. 요 투자를 하는 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면서 계속 어떤 마인드, 그 다음에 상권을 보는 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키워가 나간 거네. 맞아요. 뭐 시장 같은 데 일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어물전인데 저기 어물전은 잘 되고 우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니까 알바생이 좀 쉬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구경을 많이 댕겼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부분에 있으니까 장사 잘 되네. 또 낮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니까 장사 잘 되네.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뭐 그런 것도 또 많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그런 거 하기 쉽지가 않거든. 예, 많이 이렇게 아르바이트에서 손님 없으면 편하네. 친구하고 언제 뭐 하고 놀고 뭐 편하게 일했다.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이 상가가 어물전이 장사가 잘 될까? 저쪽은 많이 했어요. 저쪽은 장사 잘 되는데 우리 왜 안 되지 했더니 뭐 낮에 그걸 갖다 뭐 이렇게 사장한테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장님 얘기했는데 뭐 사장님께서는 제 말을 안 들으시죠. 보통 보면 알바생 뭐 네가 뭘 알겠노 이래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가를 많이 보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물어보고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8시 10분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초청을 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닙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아니 저도 오히려 나무님께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상가 투자는 누구보다 더 고수고 많이 해봤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여러 가지 경험담이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스토리를 약간 짜서. 그러니까 근데 뭐 오늘은 그냥 왔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이야기를 들었고. 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신탁공매로 월 2천만 원 월세를 받고. 네, 상가 공매거든요. 상가 공매죠. 상가로 2천만 원 받고 있습니다. 상가로. 예. 신탁 공매, 상가 투자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탁 공매 하면 사람들이 좀 특이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상가 투자는 워낙 많은데. 맞습니다. 신탁 공매로 이만큼 했다는 것은 좀 뭔가 좀 이건 뭐지? 네. 사실 그걸로 했고.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걸로 했습니다. 월세 2천만 원이 꿈인데 사실은 50% 60%는 이자가 나가도 맞습니다. 또 그게 값어치가 올라가고 월세가 계속 올라가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